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입니다. 오늘 시간은 신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저번에, 이번에 했죠. 기획 시리즈 중에 이제 제안 작업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ITPM 가이드,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그리고 PM 업무를 위한 개발 스킬, 세 가지 큰 카테고리 외에 기획 시리즈 방송 나갔던 기획 시리즈 편과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 시리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획 시리즈는 그 큰 그 카테고리 세 가지 외에 다른 컨텐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획이라고 했죠. 기획 시리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시리즈는 이제 좀 더 그 PM 업무에서 좀 전문가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프로젝트 할 때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이 전문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ITPM 가이드와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개발 스킬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PM을 하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다뤘다면 전문가 시리즈 중에서는 조금 더 깊숙한 전문가적인 그런 그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전문가 시리즈 편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또 구독자분 중에서 그 기존의 컨텐츠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 20년 그 개발 그 PM을 포함한 그 IT 그 경험담에 대해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그 정리하는 개념의 것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기본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산출물 시리즈 중에 주간 보고서 편을 보시면은 실제 예시를 들어서 이제 템플릿 샘플까지 그때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을 이제 그때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시간을 안배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그 시즌에는 조금 더 기본적인 내용을 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다루고 난 다음에 그 사이클이 끝나면 좀 더 그 했던 부분에 대해서 ITPM 가이드든 산출물 시리즈든 그 개발 스킬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것을 가기 전에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전문가 시리즈라고 해서 좀 더 조금 전문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전문가 시리즈 신규 서비스를 또 하나 또 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ITPM 전문가 시리즈 처음 시간, 그 첫 시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몽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ITPM을 막 시작하는 40대 직장인을 위한 전문 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하면은 그 가장 그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접속 기록입니다. 사실 이것을 PM들도 저도 사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은 잘 이해를 못하고 접근하시는
경험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PL로 있을 때나 이런 그 사업 관리로 있을 때에 옆에서 지켜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그 반드시 그 요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한 그 업무 요건이 반드시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지, 요건을 충족하실 건지를 PM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간과를 해서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면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먼저 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 기록 그 요구 사항을 하려고 하면 그 솔루션을 도입해야 됩니다. 보통 시중에 개인정보 그 접속 기록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죠. 즉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관련 보호법에 관련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려고 하면 대부분은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요구사항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SI로 접근해서 그 요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본 사업보다도 더 가업 범위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관련해서는 그 화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암호화 여러 가지로 다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검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요구사항 정의를 할 당시에 어느 정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만족하면서 구현을 해줄 것인지를 반드시 요구사항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요구 분석 단계에서 관가하고 또 통합 테스트나 그 개발 구현 막바지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업 지연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PM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 단계에서 반드시 그 현업과 IT 현업 쪽에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구현을 해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먼저 이 전체적으로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보통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그 정부 기관에서 이런 그 민원 24처럼 그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을 서류를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등본 안에는 그 사람 그 주민등록등본의 그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바로 개인정보인데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개인정보 접속을 처리하는 시스템인 그 민원24 시스템 업무관리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서 DB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보를 민원24를 관리하는 그 업무 관리자나 그 응대하는 콜센터 직원이라든지 그런 정보기관의 사람들이 이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이 개인정보를 몰래 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의 그 DB를 뭐 어떤 그런 다른 업체한테 돈을 주고 판다든지 이런 그 우리 그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파는 형태가 개인정보 그런 침해 사례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민원 24 같은 이런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민원 시스템 안에 그 내부자가 되는 거죠. 내부자 그에서 그 개인정보 그를 취득하는 것을 그 조회하고 그렇게 저장하고 그렇게 뭐 하는 다운로드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 기록을 남기는 거죠. 접속 기록을 남겨서 어, 그 내부 업무 관리자 A라는 사람이 언제 이 사람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했다.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서 조회를 해서 등본이 잘못 처리됐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정보를 보는 거를 기록을 다 남기는 거죠.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회했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거나 그런 정보들을 반드시 남기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입니다. 그래서 접속 기록을 계속 남긴 다음에 월 단위나 분기별로 해서 그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그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해서 A라는 업무 관리자가 개인정보 기록을 얼만큼 조회를 했고 얼만큼 다운로드를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혹시나 이런 잘못 처리되는 오남용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 기능으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시스템을 도입해서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접속 기록 솔루션 접속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게 됐을 거고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어,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고 그 시스템 구축 안에 요구사항 중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요구사항 처리가 어,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라 하면 SI 시스템 구축 사업 시 프로젝트 수행 시에 RFP의 요구 사항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법을 적용하였는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요구 사항을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PM님은 요구 분석 단계에서 현업 IT 간에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법에 대한 시스템 구현을 해줄 것인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5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자, 1단계는 화면 설계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as is가 아마 될 건데요. as is를 보고 나중에 to be 화면 설계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건이 바뀔 수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는 as is 기준으로 봐야겠죠. as is 화면에서 as is 예를 들어서 민원24라는 as is 화면에서 개인정보,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이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자가 화면에 꽂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s is 화면에서 to be 화면으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to be 화면으로 오면서 특정 개인정보를 뺀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면 설계서를 확인해서 어떤 개인정보들이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시 전화가 왔네요. 전화할게. 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 처음인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면 설계서에 개인정보를 담겨 있는 개인정보 대상 정보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화면 설계서에 있는 그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자, 이 개인정보들이 실제 DB에, as is DB에 어떤 형태로 담겨져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가 이렇게 어떤 다른 형태로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가 하이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는 있지만 DB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DB에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암호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암호화를 이제 풀어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화면 설계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에지에 대한 그 DB를 반드시 확인해서 이관할 때도 그 암호화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접속 기록에 대한 방안 검토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정보 그 접속 기록,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 화면이 어떤 것인지 리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든 화면에 대해서 개인정보 그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그러니까 개인정보 대상 식별자가 있는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주소, 이름 등등의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식별자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화면을 선정해서 그 화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화면 리스팅이 끝났습니다. 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4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단계에서 접속 기록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접속 기록은 화면단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통 모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개발 업무를 담당하시는 개발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화면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를 접속 기록을 남기려면 어쨌든 DB에 개인정보를 남기는 접속 기록 DB에다가 인서트를 해야 되니까 화면에서 화면 조회가 일어날 때, 다운로드가 일어날 때, 그리고 엑셀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액션이 일어날 때 그때의 접속 기록을 DB에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화면에서 그 각자 개발자들이 접속 기록의 DB에 해당되는 DB에다가 그 개인정보 식별자에 해당되는 것들을 남겨주는 거죠. 아,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려야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되는 것의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접속한 사람의 IP, 접속한 그 내부 업무자의 그 아이디, 그리고 접속 시간, 그리고 어떤 액션을 했는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요. 액션이라 하는 것은 조회, 삭제, 다운로드, 그리고 출력, 이런 그다음에 등록도 이 다섯 가지가 좀 주요 그 구간인데요. 이 어떤 액션에 대해서 그 어떤 액션을 했는지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에서 조회를 하면은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접속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다운로드를 했을 때 다운로드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액션에 대한 기능을 남기는데 각 개발자들이 각 화면에서 처리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화면에서 그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식별자를 변수에 담는 거는 각 화면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DB에 개인정보 접속 기록 DB에 넣는 부분은 공통 모듈로 해서 보통 AA라고 하시는데, AA라는 분이 그 공통 개발자죠. AA 개발자가 그 접속 기록을 남기는 공통 DB를 호출하는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공통 모듈에서 실제로 그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접속 IP, 접속자 유저 아이디, 그리고 그 접속 그 개인정보 그 처리하는 액션, 그리고 접속 처리한 시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DB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 그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한 그 보관 주기 및 삭제입니다. 자, 개인정보 접속 기록은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해당 기간에서 계속 보관할 수는 없어요. 최소 1년 주기로 해서 그 개인정보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최소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또는 민감정보. 민감정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을 나타내는 주요 식별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거는 식별자고요. 민감정보는 그 외 제외한 그 사람의 뭐 유전자 정보, 혈액형, 뭐 그래 유전자 식별 정보, 뭐 이런 그 개인을 나타내는 어떤 또 다른 그 민감 정보, 개인 사생활 정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민감 정보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중요도에 따라서 2년에서 5년 정도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개인정보 접속 기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출물 시리즈 편과 ITPM 가이드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긴 영상 감사합니다.